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들어봅니다. 오늘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취임 100일이 되었네요. 오늘이 네. 딱 취임 100일인데 기자회견을 오전에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지근거리에서 한 대표를 보셨는데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되나요? 제가 매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객관성이 떨어지나요?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지겠죠. 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우리 이제 과거에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네. 요즘도 하나요? 100일 잔치? 100일 잔치 하던데요? 네. 근데 이게 유래가 네. 이전에는 그 영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예. 그 100일 동안 안 죽고 잘 살았다. 그거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네. 100일 잔치를 했다라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따지면은 7월 23일 이제 대표되고 나서 네. 뭐 조기 단명하는 거 아니냐. 김옥균 프로젝트 뭐 그런 있었는데. 것도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산 거는 분명해요. 예. 잘 근데- 살아서 100일이 많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단순히 생존에 성공했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 100일의 어떤 의미를 한 줄 평을 제 나름대로 해보면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보수 정치 진영의 최후의 보루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최후의 보루다. 예, 이재명 조국 세력이 지금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조기 대선을 만들어 보려고 뭐 만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정 갈등, 윤한 대통령과의 불편한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 뭐 의료 공백 문제라든가 네.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러 점에서 좀 정말 민심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냈고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그 사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표를 찍었던 상당수의 국민들이 갈 곳을 잃고 네. 좀 방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은 더? 그렇죠. 지지율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황하고 있는 그 방황 보수, 네. 방랑 보수. 예. 이분들에게 이제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방랑 보수들이 다시 직결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저들의 그 탄핵 정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예. 보수 진영 최후의 보루로서 이제 기능하기 시작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대구 가셨을 때 배신자라는 얘기도 좀 들으셨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출연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의 좀 유력 일간지 만평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살모사 이런 데 비유를 하더라. 한동훈 대표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수 쪽에서도 완전한 지지는 좀 못 받는 것 같고 오히려 약간 한동훈 대표 때문에 정권이 더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부 보수 세력 내 일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자통당도 있고요. 예. 자통당 계열의 분들이 총선 때부터 그랬거든요. 예. 뭐 자유통일당인가요? 네. 그 뭐 백석만 있어도 된다. 네.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아주 강성 보수 예. 극우라고 좀 뭐 표현이 보통 되는. 뭐 극우라는 표현도 쓰고 네. 그 분들의 목소리가 그 뭐 보수의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건강한 보수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그런 스펙트럼이 일부 있는 거는 뭐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네. 오늘 100일 회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했지만 그 답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 건가 이게 가장 궁금하고 특히 김여사 문제에 관련해서 그동안 할 수 있는 말들은 최대한 다 전달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메시지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0시 반부터 기자회견을 하면은 모두 발언을 하고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젯밤에 이제 참모진들이 모두 발언 그 최종본을 올렸는데 대개의 경우 있잖아요. 예.
그 모두바로 올리면 또 한동훈 대표가 밤새 열심히 또 이렇게 수정을 해요. 본인이 거의 좀 직접 쓰시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인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참모진에서 이제 그 올립니다. 근데 네. 그걸 보고 이제 또 수정 보완을 해요. 그래서 최종본은 아직 뭐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네.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렇게 계속 쓰는군요. 예, 고치고 뭐 하는 그런 네.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예상컨대는 기존보다 수위가 그게 크게 뭐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게 아니라 그걸 재확인하는 수준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는 아직도 이제 당내에서 의총하기도 전이고 네. 정리가 아직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정도로 얘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대표가? 지금 뭐 다음 주에 이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는 한 주라고 봅니다. 물밑 조율. 예, 그 예. 오늘 당 대표는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뭐 의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문제, 또 예. 특별감찰관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 사실은 이게 용산 차담회가 있던 저 10월 21일 네. 그날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어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아, 그날 오후 4시 반에 예. 대통령과 당대표의 차담회가 있고 거기서 논의될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 문제인데, 특별감찰관 문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던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꺼내는 거 보면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야, 오후 차담회 성과가 별로 없겠구나. 그걸 직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추경호 원내대표 먼저 꺼냈어요. 꺼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내에서 찬반 의견으로 갈리고 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네. 아마 지금은 표결을 양측 다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표결은 아니고, 근데 얼마 전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의총을 모두 공개적으로 네. 공개 의총으로 진행하자라고 네. 했는데, 친윤계에서는 뭐 그거도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로 조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뭐 조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김정육 최고위원이 공개 의총을 하자, 그것도 한 방법론이고, 저희 장동혁 최고위원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의총 열지 않고도 미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해야 된다는 그 목표에 있어서는 똑같죠. 네. 다만 거기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예. 코스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른바 추경호 원내대표 그날 21일 아침 최고위 발언 이후에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네. 뭐 A 코스로 갈 수도 있고 B 코스로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투톱이 좀 충돌하는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좀 물밑에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번 각자 한 주는 그렇게 이번 될것 한 같습니다. 주는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권영세, 뭐 김기현,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조찬을 했고, 입장문이 나왔는데 여기는 나경원 의원까지 포함해서 당내 중진 의원들이 얘기를 한 건데요. 뭐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이제 결자해지를 요구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있다 보니까 이게 비한동훈계의 어떤 뭐 깃발을 든 모임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왔어요. 어제 이 모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윤한 갈등이라는 게 실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윤한 갈등 속에서 이분들의 어제 발표한 그 입장문을 봤더니 그 전형적인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전형적인 양비론이에요. 네. 대통령실도 정신 차리고 당도 좀 뭐 좀 각성하라. 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양비론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구성원들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으로서 좀 약간 독립적인 존재였다고 하면은 김기현 전 대표 이분은 사실상 용산에서 만들어준 대표였다. 뭐 그런 평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윤계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했고 네. 대선 때도 선대본부장을 했고 근데 그분들이 저는 어제 제일 제가 눈여겨본 것은 권영세, 김기현 누가 봐도 이제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져 왔던 네. 이 두 분이 예. 양비론 그룹으로 이동을 했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대통령실에도 뭔가 거기도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려고 모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우리 노은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한이다. 뭐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저는 그거는 다 이미 기정사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확인만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김기현, 권영세 이 두 분이 용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는 그런 윤한 갈등 속에서 양비론 그룹으로 이동을 했나? 뭔가 친윤계 내에서의 어떤 이동을 좀 눈여겨 보셨군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게 11월 10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정말로 딱 2년 반 정도를 하게 되는 때인데 이쯤을 전후해서 좀 진짜 대통령실이 쇄신 방안 내놔야 된다. 친윤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 여사가 순방을 가면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당내에서 좀 들리는 목소리는 어떤 건가요? 친윤계도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의 거의 100%이 공감대가 형성된 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예.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네, 방법론은 처방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뭐 골수 친윤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거기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바뀌라 이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오세훈, 박형준, 권영세, 김기현 4인 회동 그 입장을 보더라도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적극 나서서 그걸 해결하라. 그 얘기가 뭐겠어요? 네.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라. 네. 그런 촉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거기에 보이죠. 대해서는 당내 친윤들도 네.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중진 의원들이랑 비공개로 좀 간담회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당연히 김 여사 관련된 해법을 좀 모으는 자리일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해법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여러 해법이 있는데 이 중에 좀 뭐라도 당 차원에서 다시 좀 재차 요구할 만한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남에서? 아마 특별감찰관 문제, 그다음에 의원총회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 중진 모임에서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충돌 없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문제는요.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으로서 이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용산에서도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최소한의 자율적 공간은 허용해 줘야 됩니다. 허용해 줘야 됩니다.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저는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 그 차담회가 10월 죄송합니다. 네. 그날 아침 그 최고위원회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 본인의 생각이었는지 용산의 주문이었는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얘기를 한 부분. 지금 그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링크를 풀어야 된다. 풀면 안 된다. 네. 요 차이 아니에요. 요 차이. 그렇죠. 예. 근데 그날 최고위 발언은 풀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문제 정도는 용산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자율적 공간을 열어줘야지만
당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일단 만난다고 하니까 이 결론도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 여사를 전담할 제2부속실이 다음 달 출범을 하는데 다음 달이라고 해봤자 이틀 뒤에요. 네. 뭐 이번 주 금요일이 11월이니까. 근데 이거 제2부속실을 워낙 뭐 약속을 했던 거는 좀 늦게 출범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와 더불어서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좀 있을 거다. 시기의 문제겠지만 뭐 11월 중순 이전이든 아니면 11월 말이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적 개편을 하면서 이제 그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그 8명에 대한 것도 좀 섞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모르죠. 저희들은 뭐 그건 예.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근데 제2부속실은요. 네.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년 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까지 얘기한 상태인데 네. 활동 중단하는데 제2부속실 뭐 지금 만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2부속실이 생기면 이전에 그 김정숙 여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약간은 출근 개념으로 와서 집무실 같은 공간에서 뭔가 업무처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뭐 정시 출근 뭐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예. 필요할 때 뭐 좀 이용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활동 중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활동을 위한 집무실을 만든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맞아요. 예. 악의가 안 맞아요. 지금 안 맞는 상황이다. 사과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친윤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서면 사과 얘기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걸 두고도 뭐 익명의 친윤 쪽에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뭐 말도 있고 정말 물밑에서는 그런 아이디어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서면 사과 정도로 메시지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정도는 어떻게 좀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신가요? 아니, 저희 쪽에서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서면 사과라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제 감각으로는요. 네. 안 하느니만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면으로 내는 것은 네. 그러면은 사과를 할 거면은 정말로 이제 국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난번 이제 대선 후보 시절 때 사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제가 그 사과에 대한 그 책도 뭐 좀 읽어보고 그랬는데 네. 그 성공한 사과와 실패한 사과가 있는데 네. 성공한 사과가 되기 위한 3원칙이 신속성, 진정성, 구체성 이 3요소가 담겨야 된다. 네. 그래야 사과 만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 울린다. 제일 좋고 예. 하여 그분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아, 저 정도면 됐다. 그래. 네. 사과 제대로 했네. 예. 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신속은 이미 늦은 것 같고 네. 진정성이야 뭐 하기에 따른 것 같고 근데 구체성 같은 경우는 사과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민주당의 어떤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아, 구체성이라는 게요. 예. 앞으로 그거는요. 구체성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사과문에 담길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제 벌어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이런 게 아니고, 아니고. 앞으로 내가 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아, 그런 부분으로. 그게 사과를 가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오늘 혹시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뭐 사과 되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하실 가능성도 저는 안 있을까요?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그걸 아니에요? 굳이 뭐 당대표께서 얘기하실 예.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11월이 좀 위기의 한 달이라고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기는 한데 민주당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가 11월 15일에 있는데 네.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예. 이거 이제 정당 차원에서의 어떤 뭐 운동처럼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법원의 시간인데 법치국가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건데 네. 저게 이제 법원의 외압을 넣기 위한 거 아니냐, 정치적 외압을 넣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예.
이제 요번 주 토요일에 이제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장외 집회는요, 정당의 장외 집회는 원내에서 어떤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건 주로 소수 야당이 쓰던 전략입니다. 소수 야당이 예. 원내에서는 그러네요. 네. 다수당 여당에게 막혀서 번번이 뭐 법안 통과에도 실패하고 예산 통과에도 실패하고 네. 원내에서의 한계에 직면했으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 장외로 나오는 거거든요. 역대 정당의 장외 투쟁은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런 초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무소불위의 절대 의회 권력을 가진 다수당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지금. 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뭐 규칙 바꾸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시던데. 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 예산을 깎고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 늘리고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네. 근데 뭐가 아쉬워서 장외로 나오나요? 그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15일, 25일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무죄 서명 릴레이 운동까지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이분들은 그냥 그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탄압받는 거고 검찰이 조작을 했고 이런 이제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계신데 사실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혐의가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같은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당 차원에서 나서는 모습이 뭐 지지자들이야 뭐 호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의원 개개인이 저렇게까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열심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예. 그 당은 이제 사당이 됐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사당이 됐고 뭐 이재명 방탄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어제 제가 한 방송에서 이제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그 박성준 의원하고 좀 토론을 해봤더니 지금 민주당이 특검도 2개를 동시에 추진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개별 특검법 3번째 발의했고 네. 또 그걸 또 상설 특검으로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토론하면서 물어봤어요. 둘 중에 하나가 만약 먼저 성립이 되면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안 하겠다는 거냐? 아니랍니다. 둘 다 한대요? 둘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 거의 특검이 동일- 2개가 굴러가는 거의 건가요? 동일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뭐 각종 뭐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하는데 네. 개별 특검으로도 하고 상설 특검으로도 하겠대요. 세상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다음에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그 다수당이 네. 자기 당 대표 구하기 거리 투쟁에 나서는 거 보셨어요? 민주당이 금투세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이름한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예.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을까요? 연말 안에 결론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요. 네. 장외 투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외 투쟁을 하려면요.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그 거리 집회 때도요. 민주당과 이른바 장외 세력, 민노총 등등이 함께 했거든요. 네. 근데 장외 투쟁의 그 기획력, 투쟁력은요. 그 민노총이에요. 민노총의 그 장외 투쟁력에 민주당이 묻어갔던 거예요, 그때. 2016년, 2017년에도요. 그렇죠. 이미 그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어떤 그런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예. 정치인 참여는 좀 뒤늦게 있었으니까. 뒤늦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무대 각종 장비 뭐 그게 거의 다 민노총 작품이에요. 민노총이 중심이 된 세력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거기 속된 말로 묻어갔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민석 의원의 그 형인 김민웅 씨가 주도하는 그 단체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단체. 예. 거기 뭐 민노총 세력 같이 가세하고 그러면 거기 요번에도 묻어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거기 묻어가기 위해서 민노총이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에 결사반대거든요. 네.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게 민노총의 강력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어떤 장외 투쟁에 있어서의 주요 동력이 되는 단체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가려면은 네. 그 단체가 반대하는 금투세에 있어서는 결론을 내면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론 지도부에 일임한 지가 한 3주 되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내팽개치고 본인들 그냥 방탄만 하겠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에 당장 거리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수가 물론 지금 유난 갈등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르게 분열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시는 네. 건 지난번 박근혜 그 국정농단 네. 당시의 탄핵과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의 어떤 사당화가 된 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도 뭐 정부를 탄핵하고 당장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비슷한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는 여당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난 갈등이 그때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전야 네.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동훈 100일 평가하면서 보수 진영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요. 네.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방파제가 한동훈입니다. 아, 한동훈 대표가 버텨줘야 네. 가능하다. 예. 예. 그 한동훈 대표는요. 공사석 불문하고요.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는다. 내가 있는 한,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윤 대통령 탄핵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원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보류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자기들도 따져봤는데 이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네. 사람에게 탄핵 묻기는 좀 역풍 불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검찰총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자기들이 해놓은 거, 질러놓은 거, 그래놓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그 상태인데 그걸 탄핵 사유로 한다? 자기들이 봐도 좀 부끄러운 거죠. 그거 탄핵 소추 결의문 쓸 때 그 손이 부끄러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건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이건 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지호 부총장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